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일화는 제가 사회에서 만난 X처제가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게 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대학 캠퍼스 즉 CC였는데 한동안 사귀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덤덤해지고 서로 실증도 나고 해서 서로 이제 관계를 청산하고 이별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도 흔쾌히 이렇게 동의를 해서 이제 헤어지기로 작정을 하고 남자친구가 먼저 버스를 타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떠날 때 제 그 X처제가 이왕 보내는 거 좀 기분 좋게 보내자 해서 환하게 미소를 지면서 손을 흔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그 남학생이 캠퍼스에 찾아와서 매일 밤 네가 마지막 환하게 웃어주던 그 모습과 손을 흔들어 주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 그러니 나와 다시 사귀자라고 애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둘이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웃음이, 미소가 그 남학생 가슴에 팍 꽂힌 것이죠. 이렇게 웃음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칠고 험난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해학적인 태도로 그리고 유머와 웃음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그 미소의 미학, 웃음의 미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웃어버려라.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니? 웃어버려라. 권리를 무시당했니? 웃어버려라. 사소한 비극에 사로잡히지 마. 총으로 나비를 잡지 마. 웃어버려라. 일이 잘 안 풀리니? 웃어버려라.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니? 웃어버려라.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웃음 이상의 해결책은 없어. 웃어버려라.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그의 런던이라는 시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괴로움과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노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요즘 웃을 일이 정말 별로 없는 피로사회, 소진사회, 분노사회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매사를 웃어넘길 수 있는 희극정신, 카믹 스피릿, 그리고 유머 감각, 센스 오브 유머, 이 두 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의 틱나탄 스님은 즐거워서 웃는 때가 있지만 웃기 때문에 즐거워지는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시인 E.E. 커밍스는 가장 쓸모없이 허비한 날은 웃음 없이 보낸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것은 이미 생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의 바디, 즉 우리의 몸은 웃을 때는 행복과 관련된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얼굴을 찌푸릴 때는 불행과 관련된 화학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웃음은 우리의 뇌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육을 자극하고 활력을 촉진시켜 줍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하루에 400여 차례씩 웃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 4살짜리 그 손자가 있는데 저하고 가끔 이 버스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버스를 타라고 하죠. 그럼 제가 어디에서 이제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일부러 재밌으라고 다 몇 정거장 뒤에 장승배기에서 내려주세요. 뱅뱅 사거리에서 내려주세요. 망우리에서 내려주세요 하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할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라고 깔깔대고 웃습니다. 제가 지 손자랑 놀다 보면 거의 하루 종일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물론 그 웃음이 저에게도 전달돼서 제 기분도 업시켜줘서 손자둔 보람을 때때로 느끼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웃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웃을 일도 별로 없고 또한 웃는 것조차 잊고 사는 심각한 사람, 시리어스 맨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학에 있을 때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늘 이렇게 optimistic, 아주 낙관적이고 밝고 늘 웃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참 보기가 좋고 이 강의실도 이렇게 활기로 가득 채워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늘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비관적이고 냉소적이고 합니다. 그럼 저가 그래요. 네가 무슨 심각맨이라고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사냐? 좀 웃고 살자. 즐겁게 살자. 뭐 오래 사는 인생도 아닌데 그렇게 무슨 네가 대단한 심각맨이라고 그렇게 사냐 하고 제가 강의실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세월이 감에 따라서 점차 이렇게 웃음을 잊고 심각해져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웃음을 되찾아서 되도록 많이 웃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늘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늘 웃으면서 살아온 사람은 그 얼굴에, 그 얼굴 표정에 밝게 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늘 비관적이고 이게 냉소적이고 이렇게 웃지도 않고 심각하고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산 사람은 40년 동안 세월이 그의 얼굴에서 배어 나오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곱게 나이를 먹어가고 싶으시면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아기의 웃음처럼 그런 웃음을 많이 웃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미소에는 이제 두 가지 그 미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뒷센 미소라고 합니다. 이 뒷센 미소는 정말로 즐거워서, 정말로 행복해서 웃는 웃음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만이 프랑스의 신경 심리학자 기욤 듀센이 연구한 그 웃음을 웃음에 빗대서 붙인 명칭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행복해서 웃게 되면 치아가 드러나고 입가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치켜 올라가서 그 입 가장자리가 귀에 걸린다고 하죠. 그리고 이 눈 밑이 주름이 지면서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뒷센 미소를 짓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미소는 팬 아메리카 미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 웃음, 가짜 웃음이죠. 팬 아메리카 항공사 그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기쁘게, 승객들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웃는 이런 가짜 미소입니다. 뭐 모델들이나 또는 배우, 연예인들이 보통 이런 팬 아메리카 미소를 많이 짓죠. 이 뒷센 미소가 아니라 팬 아메리카 미소, 즉 이런 억지 웃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그리고 웃어 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배우 이병헌 씨도 자기가 이제 촬영을 할 때 긴장을 풀기 위해서 양쪽 치아 8개가 드러나도록 웃는 연습을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3개씩 이렇게 6개의 치아가 드러나는 것으로는 만족치 못해서 매일 8개의 치아가 드러나고 입꼬리가 귀에 걸리도록 이렇게 웃는 미소를 웃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입만 웃고 눈은 웃지 않더니 자꾸 이렇게 연습을 거듭하다 보니까 입이 웃고 눈이 웃고 그리고 마음조차 환하게 웃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뒷센 미소든 또는 팬 아메리카 미소든 이렇게 미소를 짓든지 웃게 되면 기분이 훨씬 좋아지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빅토르 위고는 웃음은 얼굴에서 거울을 몰아내는 태양이라고 했으며 아일랜드의 극작가 숀 오케이시는 웃음은 영혼을 위한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유머 감각을 항상 잃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인의 국민성 좋은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육열도 강하고 부지런하고 정도 많고 뭐 등등 많은 점이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 제가 공부한 아일랜드 사람들, 또 미국인들, 뭐 캐나다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너무 이렇게 유머 감각이 없어요. 너무 이게 웃음 횟수가 적습니다. 여러분이 정치가들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모 법무장관을 했던 그 여자 장관, 그 표독스러운 얼굴 보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았나 알 수 있잖아요. 얼굴이 좀 인자하고 좀 환하고 하면 바라보기에도 그저 좋습니다. 표독스럽고 그냥 막 그냥 상을 찡그리고 이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그런 모습 여러분 보면 좀 역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정치가들, 사회 지도층들 이런 사람들이 뭐 연설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미팅을 할 때나 보면 너무 유머가 없어, 위트가 없어, 너무 심각해. 무슨 도 닦는 사람들 같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들을 지켜보는 국민들, 또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우울하고 심각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웃음은 전염병처럼 이 전파되는 특질이 있어서 내 상사가 또 위정자들이 늘 긍정적인 그런 표정, 웃음을 잃지 않으면 국민들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머 감각을 늘 견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유머라는 것은 남을 이렇게 웃기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부조리성을 이렇게 비웃으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촉매제 또는 수단이 바로 유머이고 유머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이렇게 유머를 곁들이면 스트레스 해소에 또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을 더 잘 추진해 나갈 수가 있고 세상도 더욱 명료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가족이나 친구들처럼 편안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깝지 않은 사람들,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또 늘 유머 감각을 발휘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렇게 환하지 않은 얼굴 표정을 짓는 사람,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입니다. 유머 감각을 견지하라고 해서 남을 억지로 웃기려고 광대처럼 행동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늘 유머 감각을 견지하면서 적절할 때 그것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말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면 그 타인들도 나를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도 보다 수월하게 해낼 수가 있고 또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흥이 나게
기분 좋게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웃음은 우리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밝게, 즐겁게 해주는 명약입니다. 오늘 유로는 우리가 듀센 미소는 못 짓더라도 팬 아메리카 미소를 자주 지어 보이도록 노력하십시오. 미소는 아무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준다. 단지 순간이 걸리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지속된다. 너무 부유해서 미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너무 가난해서 미소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미소는 주는 사람을 가난하게 하지 않고 받는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미소는 집안에 햇살을 창조하고 일에서 선의를 조성한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명약이다. 그렇지만 청하거나 빌리거나 훔칠 수 없다. 미소는 주지 않는 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지만 오늘 이후로 보다 많이, 보다 환하게 웃으면서 활기찬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